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섹터와 종목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한국의 4월 금통위 또 미국의 3월 CPI 지수부터 FOMC 의사록 발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월요일 한 줄 시황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평은 해는 쨍쨍, 바람은 쌩쌩 이렇게 좀 날씨에 빗대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해는 쨍쨍, 바람은 쌩쌩. 이번 주말 날씨가 딱 그랬는데요. 분명 햇빛은 쬐는데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또 최근 한 2개월 동안 코스닥 지수의 강세. 코스피는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이 연못 안의 고래, 우리나라 시총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수 결정력이야 좀 말해서 뭐합니까,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니까 코스피는 움직인다 칩시다, 그죠? 그런데도 코스닥 지수는 먼저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좀 돌이켜보면, 우리 2023년 1월 670, 680포인트 저점에서 스타트, 상승 출발을 시작한 지수가 어느새 이제 900선까지 거의 왔어요. 지금 883포인트.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 한 220포인트 정도. 이게 무슨 코스피 3000짜리도 아니고 1000포인트도 안 되는 게 벌써 20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즉 지수를 해라고 제가 비유한 거죠. 햇빛은 굉장히 따뜻하고 쨍쨍한데 과연 이 날씨 자체가 햇살만큼이나 여러분들 온기가 느껴질 것이냐? 저는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죠? 바람은 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로 좀 비유하자면 햇빛에 있는 곳에 가면 따뜻한데 조금만 그늘진 곳만 가도 춥다. 다시 옷을 동여매는 이러한 그 흐름들, 그죠? 2차 전지 안에서만 있다면, 에코프로 범위 안에서만 있다면 굉장히 따뜻한 날씨인데 한 발자국만 다른 쪽으로 로봇, AI 오늘 많이 무너지지만 게임, 엔터 다 마찬가지니까 2차 전지가 기냐, 2차 전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좀 패가 갈려버리는 흐름이어서 한 곳만 굉장히 따뜻하고 한 발자국만 그늘로 들어가도 추운 날씨,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은 아니다. 물론 2차 전지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세지만 글쎄 어떤 개인 투자자가 에코프로를 저점에 서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는 오늘 15%, 20%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기 때문에 역시 일단 보유자의 영역은 맞지만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지금 지수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따뜻하진 않다. 이렇게 바람은 쌩쌩이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수는 꾸준히 올라줬기 때문에 해는 쨍쨍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가 비치지 않는 곳들은 싸늘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2차 전지 쪽에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좀 그런 양상이 보일까요? 네, 아니기를 조금 바라보는데 오늘도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잠깐 화면 보시면 오늘 상승 특징주에서도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그죠? 오늘도 주가가 70만 원, 50만 원 직전에 한번 주가가 흔들렸었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면 여기죠. 시장에 한번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가 갑자기 종가에 5장에 10%가 갑자기 밀리면서 코스닥 전체가 막 흔들리는 지진이 나버리는 흐름들을 겪어놨습니다. 근데 그때가 50만 원대였습니다. 자, 불과 지금 한 반달, 그죠? 한 2주 만에 주가가 70만 원. 거기부터도 지금 한 40%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말 그대로 폭주 기관차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이 탐욕과 공포가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수급이 완전히 뭐 장악해버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에코프로가 11선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2차 전지주들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이제 랜드마크적인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11선을 이틀 연속 깨진다면 이제 2차 전지주들 아마 시세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하는 과정 속에 11선이 안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과정 속에 계속 패턴이 이어지는 흐름들 주가 보시면 21선은 안 되죠. 11선은 방방 떠서 다닙니다. 이게 이제 주도주들이 나타내는 11선 상승 패턴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도 에코프로 11선 기준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미 20% 이상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 2차 전지주들 수급 굉장히 좀 쏠려 있다. 다른 쪽은 오히려 급락. 지금 보시면 거래소 코스닥 한 상장 주식 수가 한 2,5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이 500개 조금 넘어요. 지금 1,900개 이상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좀 빨리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오늘도 해소는커녕 굉장히 더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일단은 추격 매수는 뭐 누차 말씀 좀 드리지만 힘듭니다. 그죠? 추격 매수 에코프로 힘들지만 다른 종목들 아직 안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 이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 판단 말 그대로 엇박자가 한 2-3번 나면 계좌가 아주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가던 종목 팔고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를 했거나, 시장 급락을 보고 투매를 했는데 시장이 올라가서 추격 매수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좀 심적으로 쫓겨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고, 한 번 더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게 2-3번이 이어지면 종목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순식간에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너무 양극화가 심한 상태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용이거든요. 좀 무게를 중심을 잘 잡으시고 쏠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전략을 세우시고요. 관련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좀 시황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무서운 시세를 뿜어내면서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좀 쏠려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승 특징주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상승 특징 이제 봐야죠. 네. 오늘은 좀 미국 얘기, 어제 지난주에 성금요일이어서 미국이 휴장이어서 미국 얘기를 좀 나중에 다시 내일 또 우리 데일리 방송이니까 오늘 미증시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12일 날 지표가 좀 몰려 있어요. CPI도 그렇고 의사력도 그렇고. 그래서 12일 전까지는 뭐 그냥 쏘쏘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큰 산 넘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동산은 그냥 뛰어놀면 됩니다. 미국 증시는 뭐 큰일 없을 것이다. 12일 이후나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상승 특징주들은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방금 좀 말씀을 드렸죠. 다 오늘 상승 특징주 3개 다 2차 전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죠? 짝짓기 매매 종목들. 야, 오늘도 손잡고 가죠. 에코프로랑 코스모 화학이랑, 그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가 에코프로고요. 코스모 신소재 모회사가 코스모 화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회사, 어미 모자 맞습니다. 이 잘난 자식분, 엄마 둘이 손잡고 지금 신고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 첨단 소재가 주가가 오늘 또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쪽도 수소나 리튬이죠. 모르겠어요. 뭐 C사에 공급받아서 뭐 A사에 공급을 했다니 많이 뭐 리튬 플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모멘텀적인 측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가 일단 가니까요. 이 회사가 납품하는 수소나 리튬 본 적도 없고 이 회사 뭐 가본 적도 없고 하지만 일단 뭐 주가는 가니까요. 2차 전지주들 시세가 이 나은 이 테마적인 아주 강력한 시세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이렇게 에코프로가 견지하는 한 다른 종목은 없고요, 그죠? 이렇게 뭐 리튬, 수산화든 뭐든 리튬 그리고 뭐 전고체 뭐 관련해서 뭐 황산화든 뭐든 전고체 그리고 뭐 폐배터리 이렇게 지금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성으로 테마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보통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이렇게 전기차주들 다 가는데 진짜 전기차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는 안 가죠, 그죠? 이렇게 시세가 수급이 쏠리면 뭐 그것이 일단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시세가 정답이긴 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로봇주들, AI 관련주들 하락 조심하시라 대장주가 추세가 끊겼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그 부분들 계속 좀 참고하시면서 2차 전지주들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잘 쓰시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손잡이가 없는 칼을 잘못 만지면 손이 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주 조심 다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에코프로의 주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11선을 잘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좀 햇빛이 쨍쨍 비치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늘이 드리우는 하락 시그널 종목들도 있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네이처셀입니다. 지난주 하락 특징주로 말씀 좀 드렸죠. 하한가, 장중에 하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또 하한가 합니다. 일단 조이트 스테인슨 관절염 치료제가 식약처 품목 허가가 적합치 않아서 반려 청구를 받았어요. 즉, 말 그대로 아주 좀 바이오주들의 치명적인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팔고 있던 것들을 이거 못 팔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고 바이오 종목들은 뭐 큰 대형 제약사들은 아닌 이상 파이프라인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제 매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파이프라인이야 뭐 한 3-4개씩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임상허가 받고 판매가 이루어진 제품은 많아야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치명타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은 갖고 가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 보유자들이 주식을 갖고 가다가 불의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날라오는 것들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이오주의 아주 무서운 흐름이 있지만 반대로 아주 좋은 또 갑자기 나온 호재로 상한가 가기도 하죠. 그죠? 바이오주들은 말 그대로 뭐 복불복입니다. 뭐 아니면 도지요. 그죠?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일단 뭐 그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바이오주를 우리가 가서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대부분 바이오 많이 물려있을 거예요. 그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바이오주 매매에서 수익 낼 확률이. 뭐 어찌됐든 간에 잘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한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바이오주는 하락폭이 얼마가 됐든 일단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한가 갔을 때 하한가 풀린다. 기업에서는 무조건 변명하거든요. 바이오주를 뭐 하한가 갔을 때, 뭐 악재 나왔을 때 변명 안 하는 기업 단 하나도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식약처에서 뭐가 우리는 다시 다시 임상을 진행할 거고 하면서
무조건 핑계를 댑니다. 자, 핑계를 댈 때 주가가 다시 반등을 잠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한가에서 하한가가 풀리는 흐름 나왔지만 주식이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고 하한가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하죠. 오, 상한가에 어떻게 사지? 하한가에 어떻게 사지? 차라리 상가가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덜 위험합니다. 오히려 상한가에 사는 게. 하한가에 잘못 사면 주가가 그 길로 그냥 오늘같이 점화로 이렇게 밑으로 쳐박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가를 하시라. 하한가 따라잡기는 절대 주식에서 해서는 안 될 매매 기법 중 하나고요. HSL 다른 오늘 바이오주들 역시 시세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AI, 챗 GPT 관련주로 주가가 대장주, 이것도 2,000원에서 거의 뭐 15,000원, 7배 이상 주가가 올랐던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인데요. 자, 2대 주주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분을 처분해버렸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테마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관련 투자 회사의 엑시트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주주가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기관이에요? 접니까? 아니죠. 그 회사의 주주들이 임원들이죠, 그죠? 대주주나 뭐 2대 주주, 대주주의 지분 매각,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런 것들은 주가의 치명타죠. 왜? 제일 잘 아는 애가 주가를 팔았다라는 것은 버블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나 정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가 올랐네? 주가 팔아먹고 나가야지. 엑시트죠. 그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바보 되는 거죠. 그죠? 2대 주주가 나갔네?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죠?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는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챗 GPT, 마치 이제 네이처셀이 바이오 하락을 이끄는 것처럼 셀바스가 오늘 챗 GPT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하나갤러리아 우선주 이렇게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들은 금방 제자리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패턴이 거의 비슷하네요. 상한가 3번 갔다가 주가가 다시 이제 거의 제자리 왔습니다. 그죠? 만 원대에 시작해갖고 3만 원 갔다가요. 지금 다시 10,000원 왔어요. 그죠? 이런 좀 말 그대로 신기루 같은 현상들. 하나갤러리아 우선주도 상한가 3번 갔다가 또 제자리 가네요. 이것도 뭐 좀 있으면 다시 10,000원 오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 우선주들 흐름들 절대 좋지 않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I와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크게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2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가 나오면서 대응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내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이런 대응 전략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리뷰로 이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원준과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끝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원준은 오늘 12%까지 올라왔었고 저스템도 좀 시원하게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뷰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저스템입니다. 자, 일단 11선 라인대에서 반드시 한번 반등 준다. 이거 21선까지 주가 안 밀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11선 라인대에서 제가 말하는 대로 21선까지 안 밀리고 아주 강한 반등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좋았지만 이제는 반도체주들 갈 때 항상 저스템을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두그룹에 있는 종목. 테마에서도 보면 선두그룹이 있고 후미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일단 주가가 움직인다면 물론 반도체가 안 가면 얘도 안 가겠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다면 저스템은 항상 여러분들 반도체주들 매매하실 때 항상 관심권을 두시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이 이제는 되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준입니다. 아까 좀 지난주 바로 말씀드렸죠. 모두 잠든 후에가 아니라 이제는 쉬어 끝이 없는 거야. 네, 오늘 정말 강하게 5% 갭상승에 12%까지 올라와주고 있죠. 네, 2차 전지입니다. 제가 F%는 안 하지만 못하지만 말 그대로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못합니다.
저렇게 급등이 이격이 큰 종목들은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손이 잘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전 종목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매매 기법을 다 쓸 수도 없고요. 그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못 먹는 거는 남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또는 남이 손실내는 것도 나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뭔가에 좀 매매 정립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에코프로는 올라가는 거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다 먹어. 나는 저거 못 먹어. 저는 배포가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못 따라가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준 오늘 또 추가 급등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인탑스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들이 안 가요. 뭐 가능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봇들만 안 가는 게 뿐만이 아니라 AI도 안 가고 뭐 다 안 가고 그냥 2차 전지만 가는데, 인탑스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탑스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아직 우리도 재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1선 라인 때 한 38,900원 정도, 여기 가격대에 좀 오면 대진이 좀 노리고 있거든요. 인탑스 뭐 지난번에 좋은 수익 좀 보셨거나, 아니면 재접근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한 번도 접근을 못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신호를 좀 기다리시면 저랑 같이 좀 매매 타이밍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이무학 전문가님과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종목으로 이미 수익 중이지만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시그널 종목들, 오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아시다시피 매일 새로운 종목 말씀드리지 않죠. 그죠? 하루에 뭐 3개, 4개씩 말씀드려서 일주일이면 15개, 한 달이면 60개, 분기면 180개입니다. 180개 종목 중에 한 10개, 20개 안 가겠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보이는 기존에 했던 종목이라도 계속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소개를 좀 드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좀 봤던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해방전지 여전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비트로셀 같이, 지난번에 비트로셀 1차 축전지 해방전지는 이제 로켓 배터리죠. 그죠? 거기서 2차 전지로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 세방의 주력 자회사가 세방전지거든요. 근데 세방만 혼자 갔어요. 자식 버려두고 모 회사만 주가가 지금 거의 5배 이상 날아갔는데, 모 회사 엄마 따라가야죠. 그죠? 이제 슬슬 바닥에서 바닥을 보기 바닥 들어가듯이 이제 슬슬 모래사장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좀 허우적거리다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슬슬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세방처럼 5배는 못 가겠지만 못해도 한 20%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5배, 500%는 못 가더라도 반에 반. 네, 그죠? 한 50%라도 한번 가봅시다. 세방전지 엄마 따라 갈 주식. 제가 짝짓기 매매라 그랬죠. 그죠? 에코프로 BM, 세로닉스, LNF,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세방전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한번 짝을 맞춰봅시다. 세방전지 아직 괜찮다.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제 바닥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너무 좋네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일단 뭐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태양광이 에너지 효율 밀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북미 시장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우리나라 뭐 태양광 정책 다 필요 없으니 우리나라에 납품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에 뭐 하나 모듈 납품 안 해도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유명한 기업이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 부통령도 미국 북미 하나캡슐 공장 방문해갖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갔죠. 바로
보통령 왔다 가니까 대규모 공급 계약도 바로 체결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네, 일단 기업 분할로 주가가 한번 좀 출렁였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 공매도가 일단 타겟이 되죠, 그죠? 네, 다시 제자리 가서요. 저는 일단 온통 2차 전지뿐인 이 시장에 딱 통일점을 찍어줄 종목, 딱 점을 찍어줄 빨간 점을 찍어줄 종목,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단연코 탑픽으로 올해 보시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올해 계속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과 함께 짝지어 갈 수 있는 세방전지, 2차 전지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내 태양광 섹터들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먹구구식 매매가 아니라 정말 갈 종목들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소통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사실 AS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한가를 포착한 이후로 또 한 번 공략을 하면서 1월 27일 기준으로는 131%, 또 3월 31일을 기준으로는 또 7거래일 만에 33%를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1월 27일 기준으로는 65%, 3월 15일 기준으로는 55%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AS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인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한번 그 제시한 이유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의 어떤 시세 부분들이 양극재 위주,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위주,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위주로 일단 뭐 큰 시세를 냈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양극재 후발주 또는 이제 음극재 중심, 현재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탄소 나노튜브, 현재 도전제는 나노신소재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이야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한 후발주도 개별 후발주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먼저 나노 신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부분들은 제가 실리콘 음극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약간 광분을 하면서 제시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바닥에서 제시했던 것들 그때 1월 달에 제시를 했고요. 최근에 3월 달에 제시했던 두 번에 걸쳐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두 번 다 적중을 좀 했죠. 결국은 뭐냐면은 3개월 주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월 초에 했던 것을 1월 초 중순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3월 말에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현재 리튬 관련,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높은 성장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왜?
고성장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뭐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밀리고 가다가 밀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 상한가 이후로 절반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5일선을 이제 지켜주면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후발주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 종목군들도 다 이제 급등할 수 있고요. 또 후발적으로 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으로 오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나노 신소재, 그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사항이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1월 말에 제시를 했던 가격이 이제 이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주저앉는데 다시 한번 제시를 했던 것은 비록 다시 한번 주저앉다 할지라도 2단으로 올라가는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장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주전자 재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후발주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급등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수익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상한가 이후에 다시 공략하기가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적중하셨던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순환매 속에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같이 누리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놀라운 수익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의 기업들,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들어온 종목은요. 세종공업입니다. 자동차 배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일봉상으로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살짝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상승 파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일단은 차량 배기 시스템은 저희가 자세히 다뤄본 적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된 현재 현대차의 어떤 신공장 부분들이 일단은 뭐 방문 예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제 조지아주에 하나씩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전기차 전용은 조지아주의 항구 도시 서베이항에 새롭게 어떤 착공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부분들은 조지아주 관련된 어떤 현대차, 기아차 공급 업체도 있고요. 또 오늘 특별히 뽑은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배터리 셀, 그러니까 배터리 배터리 팩을 정식으로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공급사에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줘서 그걸 준비하는 업체도 있고 당장 만드는 업체인데 이걸 공급사 1리스트, 2리스트를 뽑아서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팩은 어떻게 생기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 셀을 하나씩 이렇게 원통형 셀인 거 아시죠? 그걸 어떻게 모으느냐 따라서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리면은 아래 플라스틱 모듈처럼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고 위아래로 세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극 전선을 이런 식으로 딱 조립을 여러 개 조립을 하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나의 세팅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걸 외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어떤 박스를 연결하고 다 박스 외부에 돌출된 것은 이제 전극이 당연히 되겠죠. 전선 연결을 하려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배터리 팩이 됩니다. 이제 모듈이 좀 되는 부분들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모듈이라 하고
이것이 모듈이 여러 개를 합치면은 현재 배터리 팩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모듈이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면은 전체 이제 팩이 되고 이게 이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전선이 모듈마다 연결 딱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체 이제 모듈을 여러 개 모아놓고 이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연결하고 이걸 다시 한번 구동 모터로 연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공급사에게 기존에 만든 공급사에게도 이제 제시를 하고 전혀 이 일을 만들지 않는 분에게도 현재 그 업체에게도 지정을 해줍니다. 앞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지 않지만은 만들려고 준비하는 업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예. 자, 1차 선정하는 업체는 세방전지하고 세방전지가 가장 먼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덕양, 그다음 2차 때는 세종, 서현이화가 됐는데 덕양은 지금 세방전지와 덕양 산업은 이미 만들고 있고 제가 소개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들이 세종공업하고 서현이화인데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만들고요. 그래서 2차 선정이 좀 되는 업체는 그 뒤에 우리는 뭐냐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도 주로 하는 업체가 되는데 되고 있는 것이 성우하이텍하고 삼본모터스, 인지컨트롤스가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성우하이텍하고 삼본모터스는 이미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성우하이텍은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주가 더 드러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는 현재 배터리 팩 이제 부수적인 어떤 이 재료 부품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미 다 소개를 좀 해드렸죠. 소개가 빠진 종목군 중에서 앞으로 준비할 업체를 먼저 세종공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 거는 세종공업인데 아까 방금 보여주신 화면에서 보면 수소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 이렇게 밑에다가 해보면 카센터 가면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네, 밑에 보면 이렇게 봐야죠. 생겼습니다. 그러죠? 이 배기가스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내연기관이 전환이 되면 이 배기가스가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세종공업은 문 닫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현대 협력사에서 조만간 없어질 테니까 해봐라. 다른 거라도 해봐라. 배터리팩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기술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장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전기 수소차 관련된 각종 부품이 뭐 수소 센서나 뭐 전기차 관련된 어떤 부품들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서 계속해서 이제 업종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이제 부품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업종 전환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공업 그다음에 또 협력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팩도 전기 수소부품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종공업은 뭐 현대차 외에도 다른 어떤 메이커하고 협력이 돼 있고 오랜 동안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는 곳은 다 따라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차 진출하는 곳은 다 따라가서 이렇게 똑같이 진출하고 또 그 현지 업체에 또 현재 협력사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의외로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뭐 잠잠하는데 오늘 종가를 봐야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번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전체 한번 2단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일단 조정을 보여줬고요.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왔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쉬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관련된 현대차 조제어 공장 관련된 부품 업체 이 부분들이 한번 시세를 좀 내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배터리팩을 또 사업을 조인트 벤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배터리팩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오늘의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아까 PPT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차량 내장재 전문 생산으로 하는 전기차 확대 기업입니다. 오늘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고점 부분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좀 천장을 노크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서현이와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내용 같은 게 보면은 그 자동차 내장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에 보시면 안에 의자 앉은 시트 그렇죠? 시트 그다음에 의자와 의자 사이에 콘솔, 콘솔 부분들도 만들고 있고 앞에 그 유리 밀러 위에 천장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현재 도어 안쪽에 어떤 그런 트립이 도어 트립이라든가 각종 현재 부장재 이걸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 보니까 현재 공장 옆에 바로 대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는 곳은 같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고 또 수소차, 그러니까 전기차는 현재 엔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기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그 내부의 어떤 공간이 훨씬 더 커지고 가운데 문턱이 보통 바닥으로 팽팽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변형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서현이와도 차량 내장재도 생산성도 생산이 되면서 전기차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있지만은 또 현재 배터리팩도 같이 조인트 벤처를 같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을 이제 펼쳐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당연히 새로운 전기차 공장 현대차 들어가니까 또 이번에도 착공을 같이 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서현이와도 글로벌 생산 체제를 이렇게 완료를 좀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같이 가장 1순위 벤더로에서의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에 또 공식 선정까지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최근에 약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튀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였고 직전 고점에 돌파를 하다가 행보를 해줬습니다. 행보를 하다가 살짝 속임수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받다가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격이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배터리팩뿐만 아니라 차량 내장재까지 만들고 있는 서현이화였고요. 향후 대응 전략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공급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보시면 역시나 단기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향후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동차 엔진 그리고 열을 관리해주는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인지컨트롤스는 자동차 엔진 열 관리 관련된 부품, 센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현재 제품의 어떤 매뉴얼이 TMS, EMS, 그러니까 자동차 현재 자동차 엔진 냉각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TMS에 좀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에 관련된 EMS 쪽에 해당이 되는 부품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를 포함해서 새롭게 현재 진출한 부분들이 배터리를 포함한 그 냉난방 관련된 재료 부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고 또 경량화 제품, 그러니까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고기능 플라스틱 제품을 같이 계속해서 생산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가 SK온하고 헝가리 공장에서 SK온의 하청을
한 6,500억 정도 10년간 이제 하청 계약을 맺어서 BM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터리 모듈을 있죠. 오른쪽 세 번째 있는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또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납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SK온에 납품을 해. 이 정도면 실력이 좀 대단한데 우리 것도 한번 해봐 하면서 정식적으로 물론 이 부품도 납품하면서 같이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실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지 컨트롤스가 하나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인지 컨트롤스가 엔진이 없어지면은 현재 어쪽 관련된 온도 제어 장치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이제 전기차에서도 써먹느냐 잠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터리가 여름철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밑에 에어컨처럼 쿨링 센서가 있습니다. 바닥 밑에 여기에 이제 센서라는 게 여러 가지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럼 현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히터 장치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들도 전 세계적인 공급 라인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죠. 그래서 헝가리 공장에서 지금 SK온의 하청을 맡아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현재 동유럽 어떤 서유럽의 전기 완성차 메이커의 또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고 현대차도 SK온이면 믿을만하니까 2차로 한번 선정을 해주겠다. 뭐 같이 부품까지 한번 만들어봐라. 턴키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지 컨트롤스가 다 턴키로 자기가 부품을 다 공급받아서 자기가 OEM 방식으로 생산해 줍니다. OEM 방식으로. 다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조용합니다. 지금 조용하고요. 시총이 한 1,400 정도밖에 안 되죠. 현재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또 상승하고 조정을 여기까지 보여야만 정상이죠. 박스권이. 근데 출발하려면은 절반이 꺾어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에서 진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어진 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현재 벤더사, 그러니까 1차 공급사, 그다음에 2차 공급사가 정해졌고 실제 납품이 되고 있는 업체, 물론 자력으로 이제 수주를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빼고 실제 이제 정식으로 공급한 공급사를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당장 이제 수주를 받아서 생산한 것도 있고 앞으로 조인트 벤처를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현재 배터리팩 생산 업체 현대차의 공식 지정 1차, 2차 지정 업체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팩들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세종공업과 서현이화, 인지컨트롤스까지 모두 이 글로벌 생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앞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대응 기법들, 공부 자료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혜택들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상승률과 같이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